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월 국내 증시 올게 왔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저평가 주식 딱 한 개고요. 국내 증시에서 제가 조금 기다리던 얘기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긴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이 최근에 댓글로 많이 제 얘기를 듣고 달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힘이 되니까 꼭 댓글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뭘 올게 왔다라고 얘기했나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BYD가 이게 중국의 전기차 1등 기업이죠. 작년 정부 보조금이 2.1조입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모든 기업한테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BYD한테만 넣은 돈이 2조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BYD의 순이익 4분의 1이 알고 보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BYD 지난해 순이익이 약 55억 5천만 달러인데 이 중에서 약 26%가 중국의 보조금이더라. 그러니까 중국의 보조금이 빠지면 이만큼도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BYD로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138만 6천 대를 판매해 60% 증가했고, 상하이자동차도 같은 기간 101만 8천 대를 판매해 12% 증가했는데, 다 이게 아시겠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좀 밀어줘서 성장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추 알고 있었잖아요. 중국의 성장이 빠른 이유가 정부에서 돈을 막 밀어주다 보니까, 돈을 쏟아주다 보니까 충분히 크게 성장했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BYD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뭐까지 하냐면 하청업체의 대금을 미루는 방식 등으로 실적을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그게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비용이 나가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좀 미루자, 조금 미루자 해가지고 원래는 한 2달이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6달, 뭐 아니면은 뭐 한 5달 이렇게 돈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BYD는 당연히 돈을 안 주니까 좋겠지만, 이 BYD한테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은 뭐예요? 들어올 돈이 5달, 6달 동안 안 들어오면은 사실 돈이 막혀버리죠. 그러면은 이들도 분명히 다른 데다가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BYD에서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저기 줄 거 돈 막히고 여기 줄 거 돈 막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흑자 도산을 한다라든가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밀어주던 중국도 이제는 슬슬 거품이 살짝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야 너네 좀 성장 빨리빨리 해서 좀 1등 좀 하고 점유율 좀 먹자 해서 아까 2조씩 막 돈 넣어가지고 키웠는데, 이게 지금 와보니 생산량이랑 규모랑 엄청 키워놨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수요가 안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100대인데 사가는 건 50대예요. 중국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연 생산 능력이 2024년 말 기준 무려 6천만 대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만 봐도 중국의 생산 능력이 대단하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실제 생산량이 3천만 대 전후라는 거죠. 절반은 논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6천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놨는데 실제 돌아가는 건 절반이더라.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좀 꽤 과잉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앞으로 잘 되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미리미리 키워놓은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동률 50%는 조금 애매하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그럼 전기차로 들어가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연 780만 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 내외 수요가 45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생산량 대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공장이 전체 100%가 돌아가지 않고 있거나 돌리더라도 사실 노는 차들이 많거나 재고에 쌓이는 차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아까 얘기한 하청업체 지금 이 문제와 정부 지금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지금 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키워놨는데 지금 살짝 수요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기차 산업이 한때 400여 개 가까웠던 업체들이 현재는 130개 정도 살아남은 거죠. 거품이 낄 때는 400개까지 갔었는데 정리되고 쳐내다 보니까 130개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살짝 위험한 게 있어 보이긴 하네요. 지금 살짝 생산량 대비해서 수요가 많이 적긴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냐? 아까 뭐라 했죠? BYD가 실적 마사지를 하려다 보니까 보조금 받아서 생산하는데 그 생산할 때 맡긴 하청업체한테 돈을 준다 했어요? 안 준다 했어요? 주는데 늦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하청업체 마사지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400개 중에서 왜 130개로 줄었냐 물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망한 기업도 많다라는 거죠. 바로 하청업체 마사지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부품 업계가 완성차 업계의 대금 결제 기일이 너무 긴 탓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못해도 한두 달 안에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 대형 완성차 업계의 평균 대금 결제 기일이 170일이에요. 170일이면 얼마입니까?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뒤에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얘네한테 받아가지고 주문해서 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오늘 줄 거를 내년 1월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정도로 뭐야 돈을 너무 늦게 준다. 근데 말 그대로 하청업체잖아요. 부품업계잖아요. 얘네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금 엄청나게 쏟아부어 줍니까? 안 그래요. 쏟아부어 주는 데는 전기차 생산하고 이런 곳이죠. 그럼 얘네들은 정말 한두 달은 어떻게 하겠지만 3달, 4달 지나버리면 돈이 막혀버리고 돈이 안 돌아가고 주문을 못하고 대금을 결제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흑자도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BYD가 결제일이 얼마냐? BYD도 최소 4개월, 샤오펑이 232일입니다. 231일이면은 거의 8개월이에요. 219일 뭐 비슷하죠. 웨이라이 194일, 최소 6개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결제 기일이 밀리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BYD 최근 미지급금 규모는 2,440억 위안으로 약 47조 원이고 2014년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총매출 대비해서는 이 비율이 줄긴 했어요. 근데 총매출 대비해서 비율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지급금이 좀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더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은 정부 보조금으로 쑤셔넣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다 몇 배다라고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가 많이 힘드네, 어렵네. 그래서 사실 계속 가격 경쟁시키고 다른 데 죽이고 중국만 살리고 하는 경쟁만 계속 만들어 왔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와 이러다가 진짜로 잘못하면 터지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이거 무너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최근에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계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 게 온 거죠. 그동안 그래 우쭈쭈만 하던 중국 정부에서 이제는 뭐다? 야, 대금 결제 빨리 끝내라. BYD, 창안, 동펑, 광저우 중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달부터 시행된 납품 대금 60일 이내 지급을 준수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써 있는데 중국 국무원이 개정한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조례입니다. 이거 돈 보장해줘라, 지급해줘라. 6개월, 7개월, 8개월이 아니라 얼마 동안 이달 1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중소기업 대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2달 이내 지급해라.
너네 한 달 미루지 말고 두 달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하는데 아무리 늦게까지 미뤄도 60일 이내는 지급을 해라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실제 어떻게 안 내면 너네 0.2 연체이자 내라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디지털화로 계약 청구 지급 등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해 모든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아니 이럴 거면 진작 지급하지 왜 이거를 지금 와서 강제하니까 이자 내라니까 지급하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 왜 갑자기 지급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평소에는 그렇게 돈도 못 내더니. 중국 정부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난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상생을 강력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아 이거 강제했구나. 거의 협박 비슷하게 한 거죠. 야 너네 넘으면 죽는다 진짜.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중국은 아시겠지만 기업의 CEO도 날릴 수 있어요. 중국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라 그러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받고 있냐라고 한다면 신고까지 받습니다. 혹시 돈 못 받거나 돈을 못 받아서 지금 힘들거나 아니면 돈 대신에 다른 걸로 준다고 한다던가 이러면은 신고하십시오. 지금 중점 자동차 기업 결제 기간 약정 준수 온라인 신고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안 지키면 신고해. 그래서 대금 연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중점 자동차 기업이 60일에 대금 지급 기한 약정을 어기는 경우, 60일 넘게 돈을 안 줘가지고 힘든 경우, 아니면 불합리하게 대금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야 60일이긴 한데 야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야 180일로 하자, 야 사인해라, 야, 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60일 넘기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업어음이나 미수금 전자증서 등 현금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야 요새 누가 돈으로 하냐, 어음 받아 어음, 요새 다 어음 결제하지, 이래도 안 된다, 현금 박치기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더라. 왜? 강력하게 권고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눈에 불을 켜고, 왜 잘못하면 진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발등에 불똥 떨어지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브랜드들이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것이 하청업체들의 자금 위기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위기감이 조금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준비하자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실제 이 중국 정부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이 압박을 하거나 규제를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은 누가 수혜를 보겠어요? 당연히 그 반대에 있는 기업들이 드디어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이 어딥니까? 그런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막 상승하고 올라갈 때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기아차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사실 올라가거나 움직임이 못 나왔어요. 물론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관세도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중국의 실적 마사지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현대차가 슬슬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현대차에 관심 가지라고 해서 현대차 자체를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미국발 관세 우려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자동차주에 일단 고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보세요. 여러분 원래 예를 들어 10,000원에 배당을 5% 줬어. 그럼 괜찮잖아요. 근데 얘가 주가가 20,000원으로 올라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이 같은 배당률이지만 실제 10,000원에 5%면 얼마입니까? 10,000원에 5%면은 지금 대략 한 500원이죠. 네, 500원을 준단 말이에요. 원래 500원 줬는데 이게 주가가 20,000원 올라버렸어. 그럼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 원래는 10,000원에 500원이니까 5%였는데 20,000원에 500원이니까 2.5%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버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최근에 증권주라든가 아니 금융주라든가 다 올라 버렸어요. 특히 유한타증권 뭐 이런 거는 원래 배당을 뭐 7%씩 줬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나왔는데 지금 얼마 나와요? 지금 해봐야 뭐 4.5% 이렇게 돼요.
그럼 얘기하는 게 내가 굳이 증권주를 배당받자고 들고 있을 게 있어? 그러니까 얘는 주가 상승을 제외하면은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높이 있는데 4% 받을 바에야 낮게 있는데 4% 주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슬슬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단은 이번에 관세 여파로 현대차와 기아의 대미 수출 물량이 77,892대로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다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관세 영향이 좀 있었죠. 근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최근에 상법 개정하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현대차와 기아는 주가도 지금 바닥이야. 높지 않아. 근데 현금이 많아서 배당 여력이 충분하고 배당 수익률 보니까 현대차가 5.6%고 기아가 6.5%야. 저기 증권금융주 저기 있어. 배당률 원래 7% 주다가 지금 4% 3% 줘. 지금 자동차 업종 바닥에 있어. 근데 지금 5% 6% 줘. 그럼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여기가 뭐 더 갈 수도 있죠. 주가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꽤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도 꾸준히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그럼 현대차, 기아차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죠. 얘네들의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가 진행되냐면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지배구조 개편이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여건이 좋아져서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결국엔 어떤 기업의 기업 가치가 상승해야 되냐? 항상 얘기하는 게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항상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현대글로비스의 지배 구조상 지분 가치가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되냐? 간단하죠. 정의선 회장이 들고 있는 지분을 싹 열어보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현대글로비스고 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많기 때문에 얘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끌어올려? 현대모비스랑 인수합병을 하든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기아차, 현대제철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서 정의선 회장이 맨 위로 올라가고 현대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들고 있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와야 돼요. 누가? 현대글로비스가 뭐 어떻게든 기업가치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기업가치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왜 내려가서는 안 돼요? 정의선 회장이 사실 현대글로비스 기업가치가 내려가면 이 현대글로비스로 땡길 수 있는 돈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제한적인 돈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현대글로비스의 기업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글로비스가 뭐 자율비행 드론으로 활용해 조지아주 물류센터 내 자동차 반조립 부품 재고 관리 시간을 5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있고 드론 날려가지고 명령 받으면은 사진 찍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소프트웨어로 분석해서 재고량을 측정하더라.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증시가 우린 지금 밀렸을 때까지 가정을 해야 돼요. 증시가 계속 올라가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 내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현대글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주가가 밀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업으로 실적 성장도 충분하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냐면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처음 얘기한 게 여기였거든요. 이 구간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전고점은 볼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전고점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전고점까지 와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얘는 시장이 밀려서 주가가 밀려도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 얘는 지금 관심 계속 두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밀려서 밀리더라도 현대글로비스는 관심을 두고 있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할로 정말 크게 열어놓고 여러분들 크게 열어놓고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만 원까지 열어놓고 현재 14만 원 이 구간에서부터 대략 한 15%쯤 되거든요.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한 3번이든 뭐 4번이든 분할 매수를 차라리 하겠다. 전략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조금 힘을 풀어주면 아마 이득 보는 건 이 현대차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얘기한 대로 배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슬슬 이제 숨막힌 게 풀리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가치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밀릴 거 감안해서 분할로 좀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전고점까지는 봐야 돼요 라고 했는데 와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라든가 혹시 개인정보 입력을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입력할 데도 없어요. 민감하잖아요 요새.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엔 적어야 되잖아요. 그건 개인 식별용이라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무료로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매일매일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본전이잖아요. 이 자료집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6일, 15일, 14일, 11일, 11일, 9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평생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